안녕하세요. 기린노교회 한동화입니다. 아동 발달 단계별 특성과 이해, 오늘 두 번째 시간 영아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영아기에 대한 이해, 태아기, 신생아기, 출생부터 6개월, 7개월부터 12개월, 13개월에서 18개월, 19개월에서 24개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영아기의 이해. 영아기는 급속한 발달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일생 중에서 어, 대부분 이렇게 누워 있고 또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생활 교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의 일관성 있는 보살핌과 일관성 있게 놀아주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일관성 있는 생활 가운데서의 교감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일컬어서 인지 발달 연구학자인 피아제는 감각 운동기라고 명명했습니다. 보통 0세부터 1세까지 1년 기간 동안 이 영아는 주로 입에 무언가를 넣어보고 또 손으로 만져보면서 정보를 파악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또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1세까지의 이 시기를 신뢰대 불신이라고 했고요. 1세에서 2세까지의 시기를 자율성과 수치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아기 1년, 첫 번째 1년은 부모의 일관성 있는 보살핌이 있게 될 때 이 영아는 부모의 그런 보살핌을 통해서 세상이 신뢰할 하구나라고 이렇게 느낀다고 연구를 했고요. 부모의 일관성 있는 보살핌이 없게 되고 들쑥날쑥 그렇게 된다면 이 영아는 세상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그것이 이후의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1살에서 2살 사이에는 보통 1년 후면 이 영아는 걷게 되는데 걸으면서 스스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제 자율적으로 탐색하는 또 정보를 스스로 파악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때 지나친 통제와 또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게 될 때 그 영아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더불어서 영아는 수치감을 느끼게 된다는 그러한 상황을 에릭슨은 말했습니다. 출생하기 앞서 어머니 태 내에서 한 생명이 자라죠. 이 태아기를 잠깐 살펴보면 임신 1개월째에는 임신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3개월째에는 4.6cm로 자라고 이제 심박의 기능이 이루어지고 장기들이 형성되고 지문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5개월이 되면 18cm가 되고 어머니는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고 어머니 배 안에 있는 이 태아는 빛과 소리에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7개월 때에는 30cm가 되고 아직 눈을 뜨지는 못하고 있지만 시력이 발달하고 어머니 배 안에서 낮과 밤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9개월이 되면 이제 43cm가 되고 골반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출산을 앞두고 10개월째가 되면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날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의 바람과 또 축복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는데 출생 후 2주간의 이 시기를 신생아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50cm의 키에 3.2kg 내외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죠. 이 시기는 분당 30회에서 60회 정도의 복식 호흡을 합니다. 이 횟수는 성인의 2배에 해당되는 그런 호흡입니다. 또 이 시기에 아직은 체온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아기는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어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이 있는데 그것을 반사라고 부릅니다. 반사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생존 반사와 원시 반사로 나눠집니다. 생존 반사는 우리가 호흡하는 거, 그다음에 눈앞에 뭔가 있을 때 깜빡이는 거라든지 입안에 어떤 액체나 이런 것들을 삼키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생존 반사에 해당됩니다. 이 생존 반사는 계속 사라지지 않고 생명이 있는 한 지속됩니다. 원시 반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사라지는 반사인데요. 잡기 반사, 이 잡기 반사는 막 태어난 이 신생아의 손에 손가락을 쥐어주면 아기는 그 손가락을 꽉 잡고 자신의 체중을 들 수 있을 정도로 꽉 잡는, 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 잡기 반사고요. 모로 반사는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다가 테이블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놓게 되면 이 아이는 부모의 의지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 무언가 부모를 이렇게 끌어안고자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로 반사고요. 아기의 발바닥을 살짝 간지럽히면 발가락을 쫙 펴는 어 그런 반사가 바로 바빈스키 반사고, 이 신생아를 물속에 이렇게 놓게 될 때 이 아기는 배우지 않았지만 자동적으로 수영을 하는 모습을 취합니다. 그걸 수영 반사라고 합니다. 또한 아기는 이 시기에 보통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잠을 통해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잠은 렘 수면이라고 해서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수면을 나타내죠. 그래서 아기는 가만히 자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시간에도 여전히 성장과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출생 후 6개월까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체적으로는 일생 중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고요. 6개월쯤 되면 일부 원시 반사가 사라지고 또 감소하게 됩니다. 급속한 뇌신경 발달이 이루어지고 출생 후 들쑥날쑥한 그 수면 패턴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신체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누고 그 다음에 몸을 뒤집게 되는 그 일들이 이 6개월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인지적으로는 성인의 표정을 즉각적으로 모방하고, 어머니가 가까이 아기 얼굴을 보고 있는데 어머니 앞에 수건을 이렇게 탁 놓으면 아기는 어머니가 수건 뒤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머니가 사라졌다라고 여깁니다. 예. 어머니가 수건 뒤에 있다라는 그 개념,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대상 영속성의 개념인데요. 아직 이 시기에 영아는 그 개념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사라졌다고 여기는 것이죠. 4개월경이 되면 시각이 발달해서 명도가 높은 색이라든지 대비가 뚜렷한 색을 선호하게 됩니다. 언어적으로도 급속한 발달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시기에 아직 말은 똑바로 하지 못하지만 목 울리기라든지 옹알이라든지 나름대로 음성적으로 자신의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소리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특별히 양육자의 음성을 가장 민감하게 듣고, 그 다음에 사람 소리,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인 미소, 또 웃음이 출현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정서 표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인이 얼굴을 가까이 대고 웃게 되면 같이 따라 웃고, 또 찡그리면 좀 찡그리고, 이러한 성인의 감정 어주에 맞추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시기입니다. 7개월에서 첫 돌까지의 특징을 보면 이제 그 6개월 소년이 많이 컸죠. 혼자 앉거나 붙잡고 기어 오르기가 가능해집니다. 도움을 받고 이렇게 잡으면 일어서게 되고요. 보통 12개월이 되면 이 영아는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천문, 숨구멍이 닫히는데요. 천문이라는 것은 이 정수리를 기준으로 정수리와 앞니바 사이의 한 곳, 정수리와 뒤통수 사이의 한 곳에 이 두개골 뼈가 이렇게 닫혀 있지 않는 말랑말랑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문인데요. 9개월에서 12개월쯤 되면 그것이 닫히게 됩니다. 이 천문은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유연하게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초반기에는 닫혀 있지 않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이 시기에 유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지적으로는 사물을 이렇게 입에 넣어 보기보다는 넣어 보기도 하지만 손을 사용해서 탐색하는 활동도 같이 병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 영속성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고요. 사물의 크기나 형태, 무게의 3차원적인 속성, 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감각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언어는 엄마, 아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간단한 명령을 이해합니다. 이리 와 라든지 이런 간단한 명령,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돌려서 보고 알고 쳐다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비록 정교하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부모에 대한 제스처도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애착이 나타납니다. 제1 양육자와의 그런 관계가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더불어서 낯가림이 이루어지죠. 그런 낯가림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애착이 제일 처음에는 제1 양육자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것이 점점 확대돼서 애착 관계가 점점 확대되어서 사회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지가 발달하니까 무언가를 더 정확히 알게 됨에 따라서 때때로 분노와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그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 13개월에서 18개월까지 특징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1년이 돌이 지나면 성장 속도가 그 전보다는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뒤뚱뒤뚱 걷다가 이제는 제법 안정적으로 걷고 넘어지는 일도 점점 줄어가는 그런 신체적인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체를 협응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잡고 하는 일들도 할 수가 있게 되죠. 인지적으로는 숨겨진 물건을 이제는 찾습니다. 뒤에 가리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찾으려고 돌아가죠. 그리고 사물을 범주에 따라서 기초적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과일은 과일대로, 자동차는 탈 것은 탈 것대로 어느 정도 초기적인 그런 범주로 이렇게 분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언어적으로는 짝짝꿍 또 깍꿍놀이를 주고받으면서 언어가 급속하게 발달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첫 단어를 말하는 시기이죠. 그 전 단계가 엄마 아빠 이렇게 불렀다면 엄마 아빠 불렀다면 이 시기는 한 가지 단어 밥, 먹어 이런 한 단어를 말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서적으로는 친숙한 어른이나 형제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요. 거울을 보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감의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 간단한 명령에 따르기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만 19개월에서 만 24개월, 두 돌까지의 시기이죠. 뇌는 성인 무게의 70%, 이쯤 되면 신체적으로 많은 발달을 이루어서 혼자 계단을 오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쉬운 것 같지만 계단의 깊이라든지 발을 내딛었을 때 어느 타임에 내 발이 다음 계단에 닿는지 이런 인지적으로 계산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발전이라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점프하고 또 올라가고
작은 물체를 잘 협응하여 조절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아의 활동성이 증가하는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영아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힘이 닿는 곳이라면, 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올라가려고 하고, 또 오르기 위해서 서랍을 뺀다든지 그러한 활동을 하는 시기여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지적으로는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행동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주변 사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험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자기 발로 움직여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또 오르고 싶은 곳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아는 다양한 그런 활동과 시도를 하게 되죠. 언어적으로는 사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위의 물건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서적으로는 활동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활동성이 증가하고 자율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옷 입을 때도 협조적으로 나오고, 또 자율성이 발달되어서 스스로 놀이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뭔가 하고자 할 때 통제하거나 또 방해를 받게 되면, 그래서 자신의 욕구가 좌절감을 느끼게 될 때에는 반항을 하기도 하죠. 출생 후 2년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이 영아기, 이때에는 이때 해야 될 과업과 또 양육자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6개월쯤 되면 이유식을 먹게 되죠. 보다 액체를 먹다가, 우유와 어머니의 이 모유를 먹다가 이제 액체가 아닌 젤 상태의 쌀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식을 먹게 되는,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18개월이 되면 대소변을 가리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대소변을 가린다는 것은 자신의 자율성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언어적으로 굉장한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그리고 많은 언어 자극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을 붙이고, 또 아이가 소리내고 또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게 될 때 반응해주고, 또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영아는 긍정적인 그런 발달과 성장을 이루게 되죠. 또 걸을 수 있고 오를 수 있고 손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다양한 조작과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이 지도를 해주고, 또 위험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보살핌과 또 유대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그러한 돌봄과 유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전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손과 발로 세상을 탐색하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발달을 이뤄갈 수 있도록 양육자는 이 안전한 환경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비록 말을 제대로 못하고 논리적으로 또 성인 수준으로는 못하지만, 그러나 권위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집에서 성경과 찬송을 부르면서 일정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갖게 될 때, 이 영아는 뭐가 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는 것은 지금 하는 엄마와 아빠가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또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일이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 부모님이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해서 권위를 인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이 시기의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오늘 이 강 영아기에 대해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인생에 있어서 첫 인연을 영아기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양육자의 일관성 있는 보살핌과 일관성 있는 소통 또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아기를 통해서 이 영아는 이 시기를 발판 삼아서 다음 과정을 제대로 이뤄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3강 유아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